어려운 수능 문제, 특히 변별력이 있는 공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는 막 비비꼬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평범하게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진 문제를 가지고 또 변별력까지 갖는 그런 문제를 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도 수능 출제 공부를 교사 시절에 한 두어 번 들어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습 참고서도 써보고 했습니다만, 그 경험에 의하면요,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거나 그래서 변별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역이 교과 과정이 뭐 한 4개 영역 뭐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가중치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변별력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미리 전제가 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이제 사교육비 문제와 연계돼서 좀 간단히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교육비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민간교육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사교육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너무 심각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교육비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학생 1인당 뭐 평균 그 사교육비가 41만 원이 되는 통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 뭐 지난해에는 26조라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필요한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 같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그 불필요한데도 그냥 무조건 가는 것, 또 아이들이 어떤 학습 능력이나 학습에 흥미가 없는 애들까지도 무조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교육을 찾고 하는 것은 좀 아이들을 위해서도 안 좋고, 또 가정경제를 통해서도 안 좋고, 국가경제 면에서도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큰 부를 형성하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소위 말하는 우리 일타 강사라는 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죠. 뭐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몇백억을 버느니 뭐 이런 얘기를 뭐 저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다 좋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니까 이것도 지식산업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네들이 하는 그 강좌가 정말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도움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저도 교직에 있을 때 아이들과 수업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강의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말 아이들이 흥미롭게 잘 듣는 그런 수업을 열심히 해주는 선생님의 강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강좌가 진행되면서 과연 아이들이 그 매 순간순간 그 선생님의 그 강사분의 학습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수업해주면 아이들이 열심히 들으니까 그만큼의 학습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우리 아이들이, 수업 듣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를 봐가면서 그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수업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잘 만들어진, 잘 다듬어진 한편의 멋진 어떤 그 공연, 뭐 심하게 쇼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근데 재밌는 걸 보면 다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죠? 수업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수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재밌고 막 그렇지만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매 순간순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그런 허점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대같이 몰려서 인기가 있는 강사들은 엄청난 부를 형성을 하는데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수능 관련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뭐 그네들이 뭐 이렇게 앞서서 뭐 이렇게 막 비방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습 면에서 볼 때 좀 더 그 우리가 받는 만큼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보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나가는 방향을 뭐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원튼 원치 않든 그네들이 그걸로 인해서 큰 수혜를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신중치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비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정책 담당자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불법 탈법을 하는 학원들 단속도 중요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런 거를 좀 소홀해온 게 맞아요. 거의 그거를 손 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심한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예체능이 아니라 일반 교과 강의를 일과 중에 듣기 위해서 학교를 조퇴하고 학원에 간다. 그럼 그런 강좌를 개설한 학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원은 정말 우리가 찾아내서 아주 진짜 일벌백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사교육의 어떤 의존도를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사업 선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나친 것은 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학원이 왜 필요한지는 다 동의하잖아요. 학교에서 학습한 걸 기억 못하니까 또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 해주는 수업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학원을 가면 학습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아이도 있고 또 얻는 게 없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거든요. 자, 그럼 이 사교육 수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학부모나 이런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뭐냐? 결국은요, 우리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유휴교실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지자체의 어떤 연수원이라든가 하여튼 교회 수련관까지도 말이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진정한 의미의 값싸고 질 좋은 방과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비의 상당 부분이요. 제가 알기에는 건물 임대료하고 아이들 통학하는 통학 차량비라고 들었어요. 그것만 해결이 돼도요. 학원비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실증적으로 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좀 이렇게 강구해서 당장 못하면 2학기부터 한다든가 내년부터 한다든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좀 발표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강사님들을 모셔서 정말 주변의 학원보다 더 질 좋은 강의를 싸게 학원비보다 싸게 들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요? 그런 제도를 자꾸 이렇게 도입을 하고 만들어내야지 있는 걸 이렇게 단속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땜질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사교육비 대책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 이런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즘 수능 문제와 견줘서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도 오늘은 좀 사교육비 쪽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요. 미사여구 같은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뭐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강구하고 제시하고 실천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